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마스터 플랜 2.5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둔 인원을 보면 2만 5천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어서 이미 80%가 떠났습니다. 이달 안에 기지 안에 있던 병원도 옮기고 또 내년 7월까지죠. 모든 병원 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고 용산 기지가 당장 반환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화 비용 분담 같은 민감한 사안이 한미 간에 쌓여 있습니다. 일단 미군 기지의 일부를 시민에게 임시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가 입수한 용산 미군 기지 임시 활용 최종 보고서입니다. 국토부가 조경학회에 의뢰해 만든 보고서에는 기지 완전 반환 전까지 임시 활용할 대상지로 3곳을 선정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스포츠필드와 사우스포스트 남서쪽, 메인포스트 동쪽입니다. 10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인 임시 활용을 통해서 기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키워나가고. 방금 보신 자료 화면은 뒤에 보이시는 이 용산 미군 기지의 80% 시설과 인력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로 이전을 했고, 또 내년 7월이 되면 남아있는 미군 주한미군 인력과 그리고 모든 시설이 평택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정화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전이라도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서 서울특별시를 환골탈퇴하고 또 이와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 마스터 플랜 2.5를 한번 계획해 보자는 방송 기획 의도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자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근 100년 동안 9월 말에는 이제 청나라군이 혹은 일본군이 주둔했던 용산 미군기지,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나서는 주한미군이 70년 동안 주둔했던 이 용산 미군기지를 완전히 대한민국이 반환받음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대한민국 균형발전 마스터 플랜 2.5를 짜보자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수도 이전, 이것은 그 절대 상수죠. 제가 이제 수도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은 앞으로 지방이 완전히 소멸되고 양극화, 이제 서울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 시민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이 이제 좀 못 되는데, 서울이 나머지 지방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 생각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지방 도시가 무너지면은 서울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소멸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수도 이전,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절대 상수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저는 천대 기업의 소재지에 따른 신용 공여 한도를 차등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IMF 때 우리 그 정부에서 공적 자금, 즉 이제 국민 세금, 혈세를 들여서 160조인가 그렇죠? 혈세를 공적 자금을 들여서 기업들을 살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기업들이 이 소재지에 따라서 신용 공여 한도를 차등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지방 도시, 뭐 부울경이라든지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이런 강릉,
이런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은 신용 공여 한도를 늘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에만 있는 그 수많은 기업 본사들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그 동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기업들 본사와 거기에서 그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 인서울에 있는 30여 개의 사립대학교와 그리고 국립대학교를 지방으로 분산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이 이제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 기존의 혁신 도시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제 분산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고급 인력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이제 이 인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30여 개와 국립대학교 이전을 통해서 그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그 고급 인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노인들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는 이 65세 이상 노인들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그러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지역별로 차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이제 지방, 뭐 부울경, 대구, 광주, 전주 이런 지방의 이제 대도시에 있는 분들에게는 50만 원, 그리고 또 농촌, 그러니까 읍면 단위 그 기초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7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그 노인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의 그 인구 감소를 막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결과적으로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인데 그 인구를 250만 명,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서울시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 감소되어지는 인구는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 마스터 플랜은 일부이고 그러면 이렇게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그 서울 시민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많은 기업들과 대학들이 이곳을 그 서울시에서 이제 지방으로 분산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시는 이 자리를 어떻게 메꾸느냐 그것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마스터 플랜 2.5의 2부인 것입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주요 내용이죠. 여기가 이제 용산구가 바로 그 자료 화면에서 보신 주한미군이 이제 그 내년 7월까지 이제 완전히 이전을 하고 또 이제 10년 동안 이 그 주한미군 기지 그 오염된 그 토양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산 민족공원과 함께 여기에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의 그 주장은 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지방 대전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제 그 수도도 이전하기 때문에 이 국립서울현충원도 또한 대전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아니면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이 전쟁 기념관에 이제 추모관을 세워서 이곳으로 이제 여기에 안장되어 있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그 추모관으로 옮기는 그러한 그 제2안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립서울현충원이 동작현충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용산민족공원과 함께
동작 현충 공원이 이 서울의 중요한 핵심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부간선 도로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올림픽대로인 것입니다. 이 두 간선 도로를 한강공원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입니다. 이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동작현충공원을 축으로 해서 이 앞에 동부간선도로와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기존의 한강공원과 묶어서 여기를 메가 한강공원화로 사업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그 도로로 이제 수많은 차들이 다니던 이 도로가 이제는 그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서울 시민이 지방으로 그 분산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순환 도로를 통해서 아니면 제2의 내부 순환 도로를 건설하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더 건설하고 이렇게 교통 체계를 더욱더 보충하고 확충을 통해서 기존의 이 동부 간선도로와 올림픽 도로는 공원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서울특별시는 메가 힐링 시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강을 끼고 있는 메가 한강공원과 그리고 이제 여기 곳곳에 있는 관악산, 아치산, 그리고 도봉산, 그리고 남산, 북한산 이렇게 이제 생태축이 메가 힐링 시티의 주요 축으로 됨으로써 이 서울 시민 750만 명, 800만 명의 서울 시민들은 이 힐링을 통한 힐링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메가 힐링 시티 작업화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2.5를 통해서 대한민국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미래 성장 동력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이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가 그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2.5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도 뚜렷하게 저희가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이제 3천만 명의 그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또 한반도 그 종단 열차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이러한 수천만 명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